아우. 왜 그래? 뭐 하체 운동했어? 게임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아야 네오2 레트로 파워, 요즘 엄청 핫하다는 6800U가 탑재된 UMPC를 가져왔는데요. 근데 요게 사실 여러분들 원래는 요걸 이제 빌려준 펀샵에서 요 제품을 저한테 리뷰로 맡긴 게 아니었어요. 이 위에 조그만한 요 제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야 네오 에어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요거를 이제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품을 써보니까 요게 이제 조금 작고 가볍다는 점?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그렇게 장점이 없더라고. 게다가 요거 지원 시점에 6800U가 들어간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죠? 막 O자로 시작을 하는 애들, 막 G자로 시작을 하는 애들, 유튜브에 광고 어마어마하게 달렸잖아. 그런 상황에 얘는 5825U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성능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예쁜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장단점 그대로 나갈 건데 괜찮겠냐? 꺼림칙하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캔슬하시고 다시 회수해 가셔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신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실래요? 하면서 요 제품을 갖다가 저한테 살짝 빌려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려던 에어 리뷰는 치우고요,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6800U가 들어간 아야 네오2를 갖다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패키지부터 보시면요, 이건 이제 판매사 측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런 이제 세트 까지 전부 다 주는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거랑 PD 충전기, 그리고 요 꼬다리가 이제 EU 타입 같으면 달달거리고 빠지기도 하고 충전도 잘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한국 플러그가 맞습니다. 머리 사이즈도 똑같고요, 끼웠을 때도 빡빡하게 잘 맞아 들어가고요. 용량은 20V 3.25A에서 65W를 지원.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점 없이 무난하게 생겼죠. 에어박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크고 두툼한 사이즈. 사양은 여기 써있는 대로 라이젠 6800U가 들어가 있고 램 32GB에 스토리지 2TB, 윈도우 11 홈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요, 레트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1TB 모델이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화이트랑 블랙 모델이 지금 보시면은 32GB에 2TB 모델이 1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레트로 파워 모델은 209만원. 거기다가 뭐 사양이 뭐 다른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색깔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 한정판 색상인가봐 이게.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것만 품절이야 지금?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많이 살 사람들이 있다고? 자, 박스를 열어보면요, 설명서 몇 장이랑 요게 이제 기기에 요런 이제 볼트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커버로 감춰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손으로 빼보려고 했었는데 엄청 안 빠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뺄 때 기기에 상처나 이런 거 나지 말라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피크로 이렇게 빼라, 요런 의미로 넣어놓은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열어주게 되면은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아야 네오는 처음 본 거라서 이게 사이즈가 가늠이 잘 안 됐었는데 아야 네오 에어에 비해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본체 자체의 두께는 비스무리한 느낌이긴 하지만 사이즈 차이는 확실히 좀 구별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C2C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요, 아까 이제 피크로 옆면을 따고 나면은 옆에가 이제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갈아서 쓸 수 있는 스페어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작과 마찬가지로 USB-C to A 타입 젠더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자, 디자인은요, 컨트롤러 부분들 빼고는요, 전면 글라스가 통짜로 사출이 되어 있어요. 뭐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손에 쥐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염이 이제 조금 잘 보일 수는 있겠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이드 부분도 2.5D로 말아서 마감한 것도 그렇고요. 유격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곡률인데도 전혀 벌어진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좀 공들여서 마감한 티가 실제로 나긴 납니다. 자, 정면에는 두 개의 조이스틱이 있는데 반발력이랑 복원력, 가동 범위 상당히 좀 준수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사용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저한테 드러났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도중에는요, 드리프트 현상이나 어떤 데드존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뒷패드는 뭐랄까 좀 딸깍딸깍하는 구분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세팅이긴 한데 커맨드는 그런대로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술이 잘 안 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요, 이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우측에는 A, B, X, Y 버튼, 아래쪽에는 멀티태스킹 버튼이랑 메뉴 버튼, 아야 스페이스 런처를 바로 실행시켜주는 버튼이랑 바탕화면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퀵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게임에 따라서 이제 게임 위에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애들도 있고 좀 약간 어리버릿하는 경우
경우도 있긴 한데 게임 중 짧게 누르면요 전력 설정이나 이런 걸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퀵 런처를 제공. 요거를 꼭 누르게 되면은 아예 기본 런처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RB, LB 트리거, 살짝 안쪽에 RC, LC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아날로그의 트리거 질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고수님들보다는 저 같은 이제 좀 쪼랩들이요 뭐가 안 되니 뭐 커맨드 입력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따지게 되거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요거에 대해서 뭐 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입력 장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상단에는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 인식률은 괜찮은 편이고요. 옆에는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랑 USB-C 타입 포트가 2개, 그 나머지 공간에는 배기홀이 뚫려 있고요. 하단부 쪽에는 양쪽으로 스피커 홀, USB-C 포트 하나, 3.5mm 오디오 콤보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좌측부에 흡기용 홀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해상도는 1920x 1200에 7인치 16대 10 비율의 IPS LC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외관 보실 때 보셨겠지만 요거는 이제 유리를 한 번에 전면을 다 덮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젤이 야 이거 진짜 오집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다만 이런 디자인을 모두가 찬성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 좀 깔끔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또 액정부가 아닌 그냥 다른 부분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해도 전체를 갈아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측정 결과도 좀 보여드리면요. sRGB 기준으로 봤을 땐 99%, P3 기준 96%, 감마 커브 뭐 우글거리는 데 없이 좋고요. 색 온도는 표준보다 살짝 푸르딩딩하죠. 100% 밝기 기준으로 봤을 때 7200K. 그리고 이 밝기는요. 잘못 측정된 건 줄 알고 여러 번 다른 걸로도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100%일 때 스펙 시트보다 더 높은 458니트 플러스 색 정확도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델타 E 값이 2를 넘는 색이 거의 지금 보이질 않죠. 최대 값이 3.05, 평균은 무려 0.89래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이제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사이즈 그런 정도로 화면을 키워놨다고 한다면 단순히 게임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나아. 약간 준 전문가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품질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이 제품 받을 때 가장 우려가 됐었던 게 여러분들 전작으로 나왔었던 이 에어이잖아요. 얘도 OLED야. 근데 얘보다 등급이 높은 후속작이 나오는데 LCD래.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하위 등급의 제품보다 더 낮은 등급의 디스플레이를 쓴다.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건 완전 기우였어요. 요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진짜 완벽했는데 거의 완벽했는데 딱 하나 진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디스플레이가요. 지금 딱 보셨을 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마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지금 에어 보시면은 얘는 뭔가 이제 화면이 딱 유리에 붙어있는 느낌. 근데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좀 느낌이 다르죠? 뭔가 좀 화면이 이 유리 뒤에 있는 것처럼 좀 음영이 쥐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라미네이팅. 그 아이패드 이번에 10세대 나올 때 라미네이팅 안 넣었다 또 안 넣었다 그것 때문에 욕 겁나 먹었잖아. 라미네이팅이 여러분들 뭐냐면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유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요. 유리와 디스플레이가 한 몸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게 라미네이팅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 과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원래 제 성향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까고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는 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왜 라미네이팅이 빠져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거든. 첫 번째, 라미네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얘네들이 2차 제조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라미네이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디스플레이 제조사한테 받을 때부터 이 모양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모양이잖아. 이 상태로 어셈블리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어떤 제조사가 이걸 해주겠어? 얘가 만약에 이런 이제 아이폰 마냥 겁나 많이 팔린다. 그럼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UMPC가 그 정도의 수요를 만든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을 여러 개를 못 뽑아. 왜? 이 색상 조금, 뭐 화이트 조금, 블랙 조금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준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요 뭐 그것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LCD 한 장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
7인치 LCD 한 장에 과연 여기다 얼마를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초기 생산 비용은 뭐 그렇다 쳐도 이거 AS 받을 때는 그럼 비용을 어떻게 받을 거야? 7인치 LCD 패널을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비싸게 받을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레알 난리나. 야, 이거 미쳤니? 도둑놈들 아니야? 이 소리 여러분들 분명히 나와요.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거는 이유는 알겠는데 또 뭐 사실 얘가 게임기다 보니까 태블릿에다가 라미네이팅을 안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거든. 터치 빈도도 그렇고 여기다가는 뭐 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보이잖아요? 그럼 자꾸 눈에 보이기는 해. 이런 검은 화면일 때는 솔직히 모르는데 약간 이제 좀 화이트 화면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이드 쪽 화면에서 음영이 지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거슬린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도 이제 디자이너랑 엔지니어랑 막 싸웠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들 보면은 디자인이 먼저고 그거에 맞춘다라고 하잖아, 엔지니어가. 여기서도 엔지니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글쎄 모르겠어요. 요거 이제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 제가 이게 맞다, 이건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요. 조금 더 보편적인 뭔가 좀 평범한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 요런 아쉬움이 들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스피커랑 진동인데 먼저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quit ordering from all those fast food chains. I'm feeling better, there's no doubt about it.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워낙 뭐 여러분들 기기 자체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요. 뭐랄까 약간 이제 등급 있는 그런 노트북들 있잖아요. 맥북이나 뭐 서피스나 엑스피스 같은 애들. 이런 정도 노트북에 비해서는 조금 사운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잡음이나 아니면 뭐 찍힘? 이런 세팅상 구린 점은 전혀 없어요.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태블릿들, 즉 약간 이제 최근에 발매되는 기기들에서 늘상 그냥저냥 뽑아주는 평타 수준,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략 알맞은 평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게임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게임 시의 사운드, 타격에 맞춰서 발생되는 진동,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약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모터 강도에 대한 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빵빵 터질 때의 어떤 강도 자체는 충분히 이제 몰입감을 느끼게끔 잘 터져줍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그 진동 강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조절. 그러니까 타격을 때릴 때는 빵 하고 터져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잔잔하게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켜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좀 강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굉장히 높은 어떤 진동으로 계속 가. 다만 여러분들 요건 이제 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UMPC들도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 조금씩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플스에서 쓰는 어떤 듀얼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시켰으면 하는 바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던 성능. 물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 6800H가 달린 제품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들어간 내장 그래픽이죠. 라데온 그래픽스 680M,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거를 이런 UMPC에서 써본 거는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써보니까 요새 UMPC들 중에서 6800U가 들어간 애들이 왜 그렇게 난리인지 진짜로다가 한 번에 알아버렸어요. 퍼포먼스가 이런 애들이랑 그냥 레벨 자체가 틀려. 자, 먼저 파스부터 보시면요, 그래픽스 코어가 7361포인트, 피직스도 21596포인트, 타스도 그래픽이 2464포인트, CPU가 7828포인트.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레알 저전력 CPU에 들어간 내장 그래픽이 맞습니까? 저전력에 들어가던 MX350, MX450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밟아주고요. 모바일용 GTX 16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게다가 이전 세대인 5625U, 5825U, 5850U 이런 애들이랑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이게 램이 D5가 들어가고 대역폭이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얻어낸 이득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 스코어가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때문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아야네오 에어도 사실 게임 영상을 전부 다 찍어놓기는 해서요, 둘을 원래는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레벨을 어떤 맞춰서 비교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 옵션에서 뽑아주는 프레임이 앞
압도적으로 6800U에 들어간 A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요. 때문에요. 게임 플레이 영상은 전 세대와의 성능 격차 이런 것보다는요. 각 게임에서의 전력 패턴별로 어떤 프레임을 뽑아주는지 요거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 자체는 5W, 8W, 11, 15, 22, 28, 33 이렇게 7개의 시나리오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 사실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쓸만한 전력 패턴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좀 뽑아가지고 예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게임마다 완전 진짜 천차만별이야. 때문에 오늘은 그냥 테스트한 모든 게임에서 각 게임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전력 시나리오를 전부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5W는 왜 레저렉션 달랑 하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5W로는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임을 켜는 데만 정말 한 세월입니다. 거의 뭐 보살이 아닌 한 게임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동맥락으로 최대 전력인 33W 세팅을 해도요 28W 세팅을 한 거에 비해서 GPU에 전력이 더 안 들어갑니다. CPU에는 전력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배터리만 더 잡아먹을 뿐이지 프레임상의 이점이 전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얘 역시 빼고 나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굉장히 놀라웠었던 건요. 얘들이 여기 보시면은 프로 모드 말고 뭐 게임 모드, 밸런스 모드, 절전 모드 11, 15, 22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진짜 엄청나게 웰메이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이 기준으로 게임 퍼포먼스의 변곡점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11W를 넘어서 12, 13으로 가더라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요. 15로 갔을 때 확 질러지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15에서 16, 17 갔을 때 별 티는 안 나지만 22 갔을 때 확 늘어나는 게 느껴지고요. 물론요,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6800U가 그런 전력 세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긴 있는 건데 얘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게 6800U든 5800U든 암드반 이제 저전력 CPU가 보통 이제 28W로 유지 전력을 갖다가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 게임 모드를 갖다가 몇 W로 세팅을 했다고요? 맞아요. 22W. 그렇다 보니까 소음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41에서 42dB 수준이면은 저전력 노트북들 밸런스 모드 소음도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11W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요 정도의 소음이면요.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들 사일런트 모드가 한 38에서 39 정도 나오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물론 28W, 33W 때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 비행기 이륙하고요. 이게 게이밍보다 CPU의 전력을 몰빵하는 CPU 테스트에서는 33W 땡겨놓고 플레이를 시키면은 비행기를 넘어서 거의 뭐 전투기급 소음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제품을 갖다가 노트북 대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게임기로 쓰다가 잠깐 노트북으로 거치를 해놓고 쓴다. 이건 납득이 갈 수는 있지만 노트북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왜 사? 화면이 요만한 거를 거기다가 트랙패드도 없고 키보드도 없는 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녀석을 이제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스위스팟인 11W에서 22W 사이로 전력 세팅을 잡고 쓰신다라고 한다면요. 예, 소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거의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아 그리고 플러스 기기 온도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런 식으로 풀로드 시에도 조작 부분의 뜨거운 부분은 사실상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요거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요 화면 이거는 진짜 겁나 레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버튼 이외에 반드시 터치가 들어가는 게임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 밖에는 요걸 이제 밖에서는 게임기, 안에서는 모니터랑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셔서 대탑 대용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당 세팅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무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단일 창 기준 8W, 창 두세 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W, 5-6개까지는 15W로도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했고요. 이전 세대 UMPC들이 소음 때문에 이제 대탑용으로 꽂아놓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었던 거에 비해서는요. 얘는 생각보다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브가 필수라는 점? 요건 이제 좀 단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모니터나 이런 걸 갖다가 한 번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허브가 필수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연결을 해야 될 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건 한 번에 연결을 해두고 기기만 가져와서 딱 꽂게 되면은 바로 사무용 환경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크게 불편함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배터리 테스트인데요. 배터리는 4350mAh 50.25Wc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물론 바디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맥시멈으로 때려놓은 게 맞긴 하지만 노트북으로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큰 용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요런 이제 에어 같은 애들은 5W, 8W, 12W 요런 식으로 전력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요. 얘들은 전력 세팅을 보게 되면은 거의 2배 때문에 다른 6800U가 들어간 UMPC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 건 맞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배터리 타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11W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아블로 레저렉션을 갖다가 플레이 시 1시간 54분, 15W 기준에서는 1시간 14분, 22W 기준 1시간 7분으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보조 배터리 없이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고요. 대신 이게 이제 전작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5000 시리즈 같은 거를 갖다가 리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영상을 보든 사무용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관계없이 배터리 타임은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왜? 내장 GPU에 전력 넣는 게요. 진짜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 근데 얘는 6000번대가 들어갔잖아.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6800H 들어간 제품들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GPU의 하이브리드 능력 그리고 이제 내장 GPU가 유휴 상태일 때의 전성비가 진짜 미친 듯이 개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때문에 GPU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1080p 영상 하나 정도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게임 시와 동밝기, 동세팅에서 배터리 타임이 8W 기준 3시간 42분, 11W 기준 3시간 38분, 15W 기준 3시간 21분으로 굉장히 플레이 시간이 올라갔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에뮬 게임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GPU 사용들 거의 안 하는 그런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런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임이 여기 없다라고 한다면 최대가 이제 한 4시간, 최소를 1시간 정도로 잡아놓고 내가 그 사이에서 GPU를 갖다가 얼마나 좀 쓰는 게임을 하는가, 얼마나 좀 많이 갈구는 게임을 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타이틀에서의 실사용 시간을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6800U가 탑재된 아야네오의 신작 아야네오2 레트로 파워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사실 이 제품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자잘자잘한 단점들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뭐랄까 약간 그 UMPC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한계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했을 때는 이건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네. 그러니까 어떤 만듦새나 세팅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찾기가 거의 어려워. 솔직히 좀 까라노라는 별명을 가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는 그런 웰메이드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딱 하나 이게 뭐랄까 약간 여러분들 제가 가성비충이잖아요. 극한의 가성비충.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기에는 여전히 이 제품 너무 많이 비싸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구매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의 200이면 질만하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UMPC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맛집이 아무리 맛집이라고 한들 일단 사람들이 먹어봐야지 비싸도 먹을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얘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뭐 1TB 버전 이런 식으로 좀 고가 라인에만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진짜 맛보기로 완전 하위 라인업 스팀덱 마냥 완전 하위 라인업을 갖다가 하나 내가지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먹어보면은 분명히 모아서 지른 사람이 더 생길 것 같아. 아야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깔 게 그렇게 마땅히 없어요. 진짜 다 좋아. 다 좋은데 비싸.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